1960년대 어느 봄날 경북의 한 시골 국민학교. 흙먼지 날리는 마당 너머 조그만 교실 안 아이들은 선생님이 들고 온 낡은 라디오 부품을 신기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진공관이란 거다. 전파를 받아 소리를 내주는 기계지. 선생님의 말에 교실 안은 금세 술렁였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로켓도 이걸로 소리를 내나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로켓은 하늘을 나는 기계란다. 하지만 그것도 전파로 움직이고 과학으로 만든단다.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 중 누구라도 언젠간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아이들 마음 한쪽엔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도 채 되지 않은 오늘, 우리 아이들은 진짜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달의 지도를 스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의 이름으로 너의 손으로 우주에 태극기를 꽂아다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969년 7월 서울 종로 전파사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14인치 흑백 TV에 잡힌 화면에는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장면이 어렴풋하게 나왔습니다. 그 화면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기 가볼까? 그러자 다른 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가자고. 그 웃음 속에는 부러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마디가 훗날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외쳤던 또 다른 구호 과학입국. 1970년대 초 정부는 과학입국을 선언했습니다. 포클레인이 논두렁을 갈아엎던 그 시절 학교에서는 어린이 과학반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은 시험관과 플라스크를 들고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시골 분교의 아이들도 벼 대신 전선 실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에서 서서히 기술국가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1977년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1000를 넘기자 정부는 그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우주기술 확보였습니다. 위성통신, 기상관측, 자원탐사 같은 용어가 그때 처음으로 정부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분야에 우리나라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인공위성 우리별 1호. 1980년대 정부는 카이스트와 함께 인공위성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연구진 26명은 지하실에서 50cm짜리 소형 위성을 만들며 밤을 새웠습니다. 예산은 부족했고 장비는 열악했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30년 뒤에도 남의 위성을 빌려 써야 한다. 그렇게 만든 위성의 이름은 우리별 1호였습니다. 1992년 8월 10일 남미 기아나에서 프랑스 아리안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자 관제실에서는 연구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태극기는 지구 궤도에 처음으로 도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별 1호의 성공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도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문장이 실렸고 아이들은 과학자라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별 2호, 우리별 3호가 차례로 발사되었고 카이스트, 과학고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지원자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은 이제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로켓 엔진 기술만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대전의 컨테이너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연소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배관이 터지고 연소가 실패해도 연구원들은 1초 늘었다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때의 실험 기록은 훗날 대한민국의 국산 로켓 개발에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남 고흥 외나루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었고 러시아와 협력해 나로우가 개발되었습니다. 첫 발사는 실패했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다라는 말이
과학기술계의 좌우명이 되었고 그 실패는 누리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옛날 흑백 TV 앞에서 달 착륙을 지켜보던 세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손자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흑백으로 봤지만 너는 태극기가 달에 꽂히는 모습을 초고화질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로켓 발사를 찍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대한민국 진짜 멋지대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시작입니다. 총성과 굶주림 속에서 출발한 이 작은 나라가 지금은 로켓을 쏘아 올리고 위성을 만들고 머지않아 달과 화성에도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국민의 믿음과 밤을 새우며 실험실에 남았던 과학자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먼저 조용히 세계 한복판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알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나사. 그곳에서 우리나라 출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이미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나사에는 약 1만 8천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시아계가 8.7% 정도이고 그 가운데 한국계는 약 200명으로 추정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 남짓한 한국계 인재들이 맡고 있는 역할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나사의 핵심 프로젝트 달 탐사, 소행성 탐사, 우주비행 임무 등에서 직접 책임을 맡아 이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니킴 박사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삶을 견디며 꿈을 키웠습니다.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로 복무하며 전장을 누볐고 그 경험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의학을 공부해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합니다. 나사의 우주비행사로 선발되어 이제는 달남극 탐사에 투입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2025년 그는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올라 한국계 최초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달 표면에 서서 어머니, 여기는 달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교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한국인에게 감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자랑스러운 인물은 오데일 박사입니다. MIT에서 우주공학을 전공한 그는 나사 산하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에서 활약하며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를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주역입니다. 현재는 철과 니켈로 구성된 금속 소행성 사이키를 탐사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인류 최초로 금속 기반의 천체를 탐사하며 향후 우주자원 채굴 시대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오데일 박사가 총괄 책임자로 활약 중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 됩니다. 김소영 박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사람과 우주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임무에서 우주복 내부 디스플레이, 버튼의 간격, 색상 같은 요소들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우주인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안전의 기술자인 셈입니다. 최근에는 우주복 내부에 한글 폰트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한국어가 우주복 안에서도 빛을 발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소연 박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 러시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로켓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었지요. 그는 우주에서 김치향이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퍼지는지를 실험했고 그 보고서는 지금도 우리나라 우주생물학의 출발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기는 중력을 이긴다는 그의 농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향기, 한국인의 감성도 우주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기영 본부장은 누리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75톤급 액체 연료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나사의 마셜 우주비행센터와 협력하며
시험 데이터를 공유했고 극저온 연소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엔진 작동을 실현하기 위해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배관이 터지고 불안정한 연소로 실패가 반복되었지만 그는 대한민국 우주력이 1초 늘었다는 말을 일지에 기록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독자 발사체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최상혁 팀장입니다. 그는 달궤도선 다누리의 항법과 궤적을 설계했습니다.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연료를 25% 절약하는 특수한 궤적, BLT 탄도형 천이 궤적을 적용했고 이는 우리나라가 달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기여였습니다. 또한 그는 달과 지구 간 인터넷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DTM 프로토콜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달까지의 거리를 데이터 한 줄로 줄였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사의 관제실 우주복 설계도면, 심우주 통신회로 그리고 소행성 탐사선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김, 박, 이와 같은 태극기 아래의 이름들. 그들은 조용히 일했지만 누구보다 멀리 내다보았고 누구보다 묵직한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우주개발이 가능해졌고 그 경험이 고흥의 발사대, 대전의 연구소, 그리고 전국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가 먼저 알아본 한국인.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해외가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당당히 자랑하는 시대, 바로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2021년 5월 대한민국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추진하는 달 및 화성 탐사 프로젝트로 인간을 다시 달에 착륙시키고 달에서 지속 가능한 기지를 구축하며 더 나아가 화성 탐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협정 서명국은 공동의 규칙 아래 탐사 활동을 진행하며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각국이 서로 협력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도 이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단순한 우주 참여국이 아닌 우주개발의 파트너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도 달 탐사, 달기지 건설, 우주자원 채굴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기술적 정책적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아르테미스 협정 이후 한국은 나사와의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착륙선의 전력 공급 시스템과 로봇팔 센서, 우주선 항법 기술, 그리고 심우주 통신 실험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직접 기술 개발을 맡고 있고 나머지는 공동 설계와 실험을 통해 나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국이 아니라 우주 탐사의 개념을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도국의 위치로 올라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32년까지 한국형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달남극 지역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달남극은 다른 지역보다 탐사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은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구음영 지역이 많아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이 얼음은 단순한 물 자원이 아닌 산소와 로켓 연료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기지를 짓고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다면 화성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8월 이 목표를 향한 첫걸음으로 달의 궤도선 다누리를 미국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다누리는 약 4개월 동안의 항해 끝에 12월 17일 달궤도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궤도는 BLT라고 불리는 경로로 일반적인 경로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연료를 약 25% 절약할 수 있어 경제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누리에는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렸고 이 중 하나는 나사가 제공한 초고감도 카메라인 섀도우캠입니다. 이 카메라는 달남극의 영구음영 지역을 1.7m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어 얼음이 분포한 지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캠의 데이터를 통해 한국은 2032년 착륙 예정지 후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누리의 항법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은 모두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특히 DTNG연 허용 네트워크 통신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심우주 통신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지구와 달, 그리고 향후 화성과의 통신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우주 개발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우주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페이스 캠프, 우주창의 교육센터, 3D 프린팅, 큐브셋 제작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도 직접 인공위성 모형을 만들어 궤도를 시뮬레이션하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형 발사체, 우주 인터넷, 달 탐사 로봇, 우주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전국에 200개 이상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기술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무장해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달리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우주 샌드박스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더 이상 먼 나라 과학자들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조니킴이나 오데일 박사처럼 해외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과학자들도 자랑스럽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학교와 기업, 연구소 곳곳에서도 우주를 향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한국인이 설계한 우주복을 입고 한국 기술이 들어간 탐사선이 달을 누비는 시대. 이제는 그 기술이 역으로 국내에 흘러들어오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도 그 길 위에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우리 아이도 우주에 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큰 물결을 지나 이제는 우주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두드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걷고 있는 이 길은 단순한 과학기술 경쟁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략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한때 우주는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기술력을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식량 위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주에서 관측하고 우주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공간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우주를 생존과 연결된 필수 기술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통해 지구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 산업의 해답을 찾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구조로 우주개발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민간 중심의 우주 생태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두 개의 연구기관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가 함께 경쟁하며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주도자에서 플랫폼 제공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주 개발은 오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만큼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자 한 명을 길러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시작은 아주 어릴 때의 호기심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별은 반짝이나요? 달에서는 왜 그림자가 이상하게 져요? 이런 질문이 무시되지 않고 실험으로 이어지고 체험으로 연결되며 진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에도 고르게 우주교육센터와 체험관을 세우고 학생들이 직접 위성 조립이나 우주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주 기술은 한 번의 성공보다 수십 번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한 번의 실패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시도, 새로운 방법을 실험할 용기, 낯선 분야에 도전하는 자세가 국가가 기억하고 지원해야 할 가치입니다.
우주 개발 분야에서는 실패는 손해가 아니라 실패는 자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 널리 퍼져야 합니다. 우주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응원과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로켓 발사 영상 한 장면, 달표면 사진 한 장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땀과 시간, 그리고 우리도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가는 여정은 국민 모두가 함께 쌓아가는 길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어른 세대가 이 여정을 끝까지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달에 사람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주의 초입에서 하나씩 기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달에 태극기를 꽂는 날, 그날은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일지를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닿지 못한 별에 너희가 태극기를 세웠구나. 오늘은 아들 손자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이상 감동텐 X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항상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